이번에는 분양할 때 그 계약 면적과 아파트 등의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다든가 또는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도 있고 다세대 연립도 할 수도 있고 또 상가, 집합 건물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공장형 아파트 이런 집합 건물을 분양할 때 그 분양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분양할 때 계약 면적은 등기부 외에는 전유 면적만 기재되고 이제 공용 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 대장에서만 전유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들이 합계가 분양 면적, 분양할 때의 공급 면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집합 건물이 아파트 등이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할 때 전유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등의 지하 면적을 제외한 기타 공용 면적의 합계가 분양 면적, 즉 공급 면적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하고 지하 면적 등을 뺀 면적이지만 집합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전유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지하 주차장 및 지하 면적 등을 포함한 기타 공용 면적의 합계가 분양 면적으로 공급 면적과 일치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면적이 계약 면적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양 업체에 따라 공급 면적을 계약 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집합 건물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건축물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면적, 지하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이제 우리가 분양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하고 또 공용 면적 같은 것만 갖고 계약 면적을 해요. 분양 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지하 주차까지 포함되니까 우리가 보면은 상가는 같은 전용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계약 면적은 많은 게 왜 그러죠? 지하 주차장이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을 갖고 계산하니까 이 아파트 같은 전용 면적 대비 공용 면적 비율이 낮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되니까 그 부분만큼 또 계약 면적이 커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죠. 보시면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전유 면적과 전용 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전용 면적과 전유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은 이 아파트로 따지면은 벽 중심에서 계산하는 거였었죠. 그 전유 면적은 이렇게 벽에 이 벽 안측을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전용 면적과 전유 면적이 차이가 없다가 공동주택에만큼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용 면적하고 전유 면적을 다 아파트 이 애벽에서부터 면적을 계산하게 됐다고. 그러나 지금도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중심에서 계산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거 몇 평이냐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즉 집합 건물에서는 이 벽 전유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도 단독 다가구 같은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벽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차이고요. 이 전유 면적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베란다를 뺀 면적이 전유 면적이죠. 주거 공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이런 부분 1층 현관 이런 면적이 주거 공용 면적이고 기타 공용 면적 같은 경우는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용시설, 이제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계약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전입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에서 지하주차장을 뺀 면적을 말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를 계약할 때는 오피스텔 같은 거 했을 때는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돼서 더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평형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언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때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이 전용 면적이 몇이다 할 때 몇 평형의 아파트냐 아니면 몇 평형의 오피스텔이냐 몇 평형의 상가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또는 다세주택 같은 때는 건축 면적을 떼지 않고 전용 면적이 얼마 있다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현장에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산탁하고 이게 전용 면적 대비 공용 면적하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설 가능가를 판단할 때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제가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을 계산하는 거,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 그리고 분양 면적, 그리고 공급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파트의 평형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건축물 대장에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우리가 이 전용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또 1층 현관 면적을 우리가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에다가 곱하기 0.305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따지면은 이제 보면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란 말이죠. 이 85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이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주거 공용 면적이 해가지고 여기에 뭐 34평형, 35평형 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걸 우리가 아파트 우리가 기에 익숙한 몇 평형 몇 평을 딸 때는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양 면적은 또 달라지죠. 자, 곱하여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이 된다. 이때 주거 공용 면적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즉 아파트 등의 평형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계단, 복도 등의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여기다가 0.302를 곱하면 우리가 기에 익숙한 33평형, 34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84.98이에요. 그리고 24.02 여기다가 0.109에다 0.306을 하면은 소수점 있을 때는 소수점은 5 이하일 때는 절사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으면 우리가 한 평을 더 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아파트와 다세대 상가 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4.98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 가지고 지하 면적, 지하 주차장 면적만 빼고 계산해 가지고 이제 요 전용 면적하고 또 주거 공용 면적을 계산해서 주거 공용 면적, 요 공용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에 확인해 보니까 전용 면적은 나오고 건축물 대장 띄워보지 않을 때는 주거 공용 면적이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또는 1층 현관 면적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땐 대략 어떻게 하냐면 전용 면적 곱하기 한 1.3 정도만 계산하면 대략 한 33.4 나와. 이러면 34평형이다. 이렇게 하면 한 평 정도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용 면적이 한 84.98이면 한 34평형, 35평형 정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을 때 하는 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대비 공용 면적이 한 1점이 돼요. 이거는 등기부문 나오니까. 이래서 곱해보면 한 21.70 나오니까 이럴 때는 22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48.54인데
공유 면적 같은 경우는 요게 한 51%가 되고, 이제 그 공유 면적은 한 49%가 돼. 왜 그러냐?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면적, 지하의 기계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전용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51%가 전용 면적이고 49%가 공유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요거는 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띄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기 전에 대략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3 전용 면적 대비 1.3이면 평형대가 나오고 이 상가나 오피스텔은 51대 49니까 곱하기 2 하면 이 몇 평형대다 이게 대략으로 현장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띄기 전에 약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몇 평 정도 차이 나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 방법은 부동산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용 면적만 알고 있을 때 약식으로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을 띄기 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한 거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이제 이번에 새로 출간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본 겁니다. 자, 이거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